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봄입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계좌도 시장의 어떤 상승과 함께 많이 올라오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야기할 게 되게 많죠.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감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배터리나 그리고 바이오제약 일부 주식들에 대한 급등 흐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이 시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배터리 낙폭주들조차도 이 급등 흐름이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말 그대로 배터리 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인데, 뭐 보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관심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서요. 아시겠죠?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방송한 지 한 2년이 넘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각인인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중요한 거하고 알 수 있는 걸 가지고서 전략을 제시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거고,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왔었을 때 수량을 계속 늘리면서 저는 실제로 생방송도 리딩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는 이제 배터리,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그죠? 좋은 기업들의 수량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제가 한 2, 3주 동안 계속 공개 방송 했던 것 같아요. 평일 매일 했고, 그리고 일요일 날 9시에 공개 방송하고 매수 전략만 계속 제시했었어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었을 때 수량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엑셀에 대한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좋은 기업에 대한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기업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기업, 보통 우량주죠. 저는 우량주를 우량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우량주는 반드시 미국의 기조 산업의 완성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부품을 만드는 국내 글로벌 기업을 저는 우량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요. 반도체 누가 필요하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필요하죠. 근데 삼성전자는 대안이 없어요. 하이닉스는 대안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레벨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시세가 더 잘 나가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레벨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레벨이 차이가 난다. 테슬라 Y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 꼭 필요한데 삼성 SDI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서 계급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량주에서도 저는 계급을 나눕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기조화에 대한 정의도 중요한데요. 기조산업, 기조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저는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 유동성을 갖고 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냐가 제가 기조에 대한 정의예요.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면 그건 기조로서 역할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고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하고 확고하게 전략을 제시하는 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략을 제시하면 그 확신이 틀렸을 때 결과가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확고하게 생기는 거는 세상을 이치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확고해져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를 59,000원에 매수해야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37만 원에 매수해야지.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도체 금융상품을 만드는데 삼성전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59,000원에 매수해야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배터리가 유동성을 끌어오기 때문에 배터리 ETF 상품, 이 금융상품 때문에 이 상품의 영향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이 돼서 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해되죠? 출발이 다른 거예요. 생각의 출발. 그러면 좋은 가격에 대한 기준도 다른 거예요. 좋은 가격에 대한 기준도 다른 겁니다. 좋음이란 무엇인가? 시세가 잘 가서요. 가지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LNF 신고가, 테슬라하고의 어떤 대규모 공급 계약권으로 인해서 시세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계속 갈 거다, 17만 원을 매수했어? 이게 더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나 배터리 살려고 했는데 아니, 넌 못 산 거야. 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은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아니, 너는 몰랐던 거예요. 습관적으로 대답했던 거지. 57,000원 매수했어? 그러면 그거는 아는 거예요. 너 한솔케미칼 20만 원 다시 샀어? 이게 중요한 거지. 아, 실리콘 음극재 쪽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겠네. 현대자동차가 내년도 차기 아이오닉 모델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이 부분을 10% 이상 탑재하기로 했네. 이것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와 한솔케미칼이 급등이 나왔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솔케미칼 20만 원에 다시 샀어? 솔브레인 너 22만 원에 다시 샀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중요한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으로 인해서 소부장이 급등이 나왔고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를 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산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바텀이 좀 빨리 당겨질 수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의 목표치를 상향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59,000원에 샀어? 안 팔았지? 이게 더 중요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37만 원 매수한 다음에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니까? 지식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툴로 제시하고 있는 이 전략을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리로 늘어납니다. 좋은 가격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요. 좋음이란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 자체여야 됩니다. 그 자체가 좋음이 좋은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음은 비탄력적이어야 돼요. 탄력적으로 좋은 거는 시세를 추종하는 거. 이거 당한다고. 꼭지에서 당한다니까? 최저점에 매도한다니까? 불안해서 그때 사야 되는데? 뭘로 이겨낼 겁니까? 지식의 양으로 이겨낼 겁니까?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 이 기준은 논리가 기준이 돼야 된다. 자본주의 주식시장이에요. 자본주의는 뭘로 움직입니까? 금융상품 안에 주식이 있는 거예요. 주식은 하나의 도구일 뿐.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싸게 살려고 하는 노력만 있으면 돼요. 그 자체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메시가 축구를 해요. 컨디션이 좋으면 3골 넣을 수도 있어요. 컨디션이 나빠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못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메시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메시가 전반전에 골 못 넣고 하반전에 골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부진하다가도 하반기에 골 많이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부진하면 훈련 열심히 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의 가격을 찾습니다.
근데 메시라는 선수가 술가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빠찡코에 빠져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설사 골에 3골 넣었다 하더라도 그 뭐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음에 대한 기준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가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할 때 롯데 에너지 왜 57,000원 다시 사면 되는지, 못 사는 사람 다시 62,000원 사면 되는지, 소부장 팔지 말고 다시 사야 되는지, 그죠? 삼성바이오로스 80만 원 밑에 사지 마라. 아니 80만 원 밑에 그냥 수량 모아가라. 셀트리온 팔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확고한 거 아닙니까? 그 확고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좋음에서 나와요. 가치를 보기 때문에. 이 가치는 뭐로 가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음악가에서 예술가로 가야 돼요. 그러면 가치를 인정받아요. 수백 년이 지나도. 베토벤, 여러분 음악을 잘 다루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아트 영역으로 보지 않아요? 마이클 잭슨 춤 잘 추는 사람을 생각합니까? 춤추는 데 있어서 예술적 영역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 거는 수십 년이 지나도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다가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생태계. 글로벌 기조 산업, 글로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산업, 애플이나 뭐 테슬라 이런 업체가 되겠죠. 스마트폰의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인데? 거기서 핵심 부품 역할을 하는 기업 반도체 아닙니까? 부정할 수 있냐고요. 테슬라 막을 수 있어요? 이미 지금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시 내연기관으로 갈까요? 법 지금 다 바꾸고 있는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생태계. 생태계에서 그 기업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그 기업 위에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좋은 가격은 잘 안 바뀌어요. 수렴한다고. 근데 움직이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동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돈이 팽창하느냐, 돈이 축소되느냐. 2023년도는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제약을 수량을 계속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복리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10억대, 20억대 자산가들이 어떻게 100억대, 200억대로 늘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맞춰서? 불황기 때 제일 목 좋은데 수량과 개수를 늘려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여태까지 안 알려줬던 거야. 그 누구도. 그래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감산에 대한 것부터 한번 가봅시다. 삼성전자한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59,000 적자 밸류예요.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고 보유하신 분들 팔지 말고 더 가져가라고 했죠. 더 사라고 했어요. 얼마까지? 7만 원까지. 그러다가 뭐가 터졌어요? 반도체 감산이 발표가 된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감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감산. 요거 신분 상승시키겠다는 얘기구나. 적자 밸류에 허덕였지? 적자 밸류는 아니고 반도체 감산으로 인해서 회복 기대감, 현실화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자 밸류에서 탈피하게 해줄게. 너 이제 59,000원에서 놀지 말고 앞으로 67,000원이나 72,000원에서 놀아. 반도체 감산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라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매도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배터리를 사고 싶다. 근데 배터리가 없다. 닭 대신 꿩. 꿩 잡아라, 꿩. 순수 배터리는 아니지만.
그때가 20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한 20% 이상 나잖아요.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매출 발생.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얘는 OLED 소재,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로 돈 벌었던 기업인데 여기 새로운 수익 구조가 하나 추가가 됐네. 돈이 적었을 때는 인정을 안 해주지만 돈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런 밸류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20만 원짜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배터리 없이 반도체와 OLED로 돈을 벌었을 때예요.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되죠. 이게 핫한데. 그러니까 쌍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의견을 다시 드린 거고 올라갔네요.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는 수익 병행을 해도 되겠죠. 하지만 일부분은 계속 가져가셔라. 반도체랑 같이. 왜? 수량을 계속 모아가야 되니까. 고점 예측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같이 의견 드린 게 솔브레인입니다. 그때가 22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IT 반도체 업체들 실적 개판이고 하반기까지 회복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사도 되지 않나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감사한 발표할지 난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었다. 난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 하이닉스 신저가 나왔을 때 샀었겠지. 샀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이 기업은 시각 소재가 주예요. 그리고 전액 적자였어요. 지금은 적자를 기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적자 밸류에 사는 거예요. 그게 22만 원입니다. 납득되세요? 납득이 되시면 사면 되는 겁니다. 그게 22만 원이라고. 옛날에는 안 통했잖아. 그게 안 통했죠. 왜? 유동성이 적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붙었으니까. 공략하신 분들은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 앞서서 원익 아이패스하고 테스와 유진테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좀 시세가 좀 터졌었죠.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추가 의견을 드렸어요. 아니, 기존에 나는 원익 아이패스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막 매수가 회복한 것 같다.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감정놀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한 게 있으면, 고생한 게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했네. 원인이 뭐였지? 가격에만 집착했네. 부족했던 거, 유동성을 무시했구나. 앞으로는 유동성과 관련된 건 더 중요하게 봐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되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아시겠죠? 전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왔다, 이제 됐어. 고점 알 수 있어?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파운드리와 관련된 매출은 더 늘어나겠군이라는 건 알 수 있어. 뭐 때문에? 용이 300조. 아하. 그리고 얘는 삼성전자 1차 벤더야. 삼성전자 시세가 끝나기 전까지 미리 팔 필요 있을까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유진테크 차트도 망가졌고 기술적 반등이다. 기술적 반등이었다가 이렇게 나온 주식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DB하이텍 막 이렇게 올라갔다니까? 알 수 있냐고. 기술적 반등이 맞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량을 어떻게 늘려갈 것이냐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의 좋은 가격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가격은 논리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지식과 정보가 더해졌을 때 디테일하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유진테크, 너는 CVD 장비로만 돈을 벌었어.
그래서 너의 주력은 SK 하이닉스였고 삼성한테도 했었지만 주력은 하이닉스였지. 하지만 ALD 장비를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네. 이거는 30억에 팔리고 이거는 50억에서 60억 팔려요. 그래서 주 고객이 SK 하이닉스에 삼성전자가 추가됐어. 그러면 하이닉스가 주력이었을 때보다 대당 30억, 40억에 팔 때보다 대당 60억의 장비를 납품했을 때 보면 이때가 더 밸류 높은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좋은 가격이지 않을까? 옛날엔 이기는 가격으로 했죠.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풀어줄 게 있는데 저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생각이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붙더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좋은 가격이지 않을까? 이게 한 29,0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29,000원하고 한 35,000원대에서 한 38,000원 정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까지는 비싸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테스 22,250원입니다. 테스는 디램과 랜드가 주력이에요. 랜드가 주력이에요. 근데 이쪽은 설비 투자를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댈 거 하나도 없어요. 올해 실적 볼품 없습니다. 그게 중요할까? 그거는 요 가격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신고 갔을 때? 주가에 반영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야, 너 파운드리로 이제는 돈 버네? 테스트 했을 때와 실제로 납품을 해서 돈 벌었을 때 요때가 밸류가 이상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그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21,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꼬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익 IPS나 반도체 장비 관련된 전략도 저는 동의를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37만 원에서는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50과하고 54 수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면 배터리가 전체 레벨업이 되는 건데 지금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만 대응이 가능한 주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리에서 추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51만 원대 한번 잘 샀으면 편하게 가져가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대신 낙폭주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롯데에너지 요 종목을 추천을 했죠. 그때가 57,000원이었어요. 롯데에너지를 저점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증설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7,000원 확보하게 여러분을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 25% 났습니다. 이때는 볼품 없었어요. 7만 원에 한번 매도했다가 6만 2, 3천 대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개 추천했죠. 고점 넘어갈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근데 아직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요? 왜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국내에서만 공장에서 돈을 벌었을 때가 57,000원이에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증설 전의 밸류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한 6만 2, 3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 말고 어디서도 해요? 유럽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럽으로 증설 전 밸류. 그러니까 이 가격이 아직도 비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매도 신호를 못 주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다른 쪽으로 순환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3분의 1이든 일부를 수익 병행해도 되겠지만 일정 물량은 LNF처럼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수량을 늘려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그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 기업 중심으로 이야기해드렸는데 이거는 80만 원 이하에선 계속 수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팔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ST팜, 유한양행 이런 종목도 다 관심사항에 놓는데요.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바이오에서 일단 흑자 기업부터 추려내세요. 지금 유동성이 8조에서 한 10조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한 10조에서 12조 정도 늘어나는데 이 돈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가냐면 신약 쪽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기업, 독점형,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보 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포기,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ING가 중요해요. 내 돈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성공한 거는 성공한 거고 나는 어떻게든 이 돈이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호재 나면 알아서 갈 테니까. 근데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유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캐시가 있는 애들, 흑자가 나오는 기업들을 위주로 먼저 간다. 바이오 쪽은. 그럼 바이오에서 지금 흑자 나온 기업이 삼바, 셀트리온그룹, 그 다음에 엘스팜, 유한양행, 한미약품, ABL 바이오 이 정도 되잖아요. 흑자 나오는 기업으로 위주로 하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를 신고가가 날 때 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신저가 나왔을 때 하나 샀다가 그냥 편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목표치 도달되면 또 일부 회복했다 그걸 또 다시 수량을 늘리고 그래서 복리로 계좌를 늘리는 구조를 2023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실천하시면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성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석 투자였습니다.